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하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미분 공식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공식도 좀 알아야 돼. 이게 적분 공식.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좀 잠깐 해보고 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적분 공식 중에서 이제 0을 한다. 뭐 사실은 이 컨스탄트를 말하는 거야. 이 0이 아니라 컨스탄트. 0이면은 뭐 0을 적분해봤자 사실 0이니까 컨스탄트를 적분하면 어떤 컨스탄트가 나온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C에다가 상수에다가 요런 거 뭐 1이나 2 뭐 요런 것들 뭐 적분하면 이게 상수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C를 이제 C에다가 fx를 적분하면은 C는 상수니까 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적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x의 n승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이재성. 네, x의 n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승 n 플러스 1분의 x n 플러스 1승입니다. 그렇지. 요거 그냥 거꾸로 해주면 되지. 적분, 그러니까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xn이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적분 기호가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뭐 지금은 리니어가 뭔지 잘 모르는 거니까 뭐 여기 미분도 마찬가지야. 미분도 이게 보면은 미분한 거 전체를 하는 거랑 따로따로 해주는 거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다 리니어 오퍼레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dt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하는 거 dt 이게 다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다. 일단 뭐 요 정도만 알면 돼.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리니어가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따로따로 해도 된다. 전체를 합을 하는데 따로따로 미분해도 되고 적분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알고 있고 요게 이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전자과에서 전자공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공학 전체에서 리니어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여튼 지금은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 그다음 사인 x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뭘 미분하면은 사인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이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그럼 코사인 x는 뭐 사인 x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쉽고 그럼 여기에 또 이게 뭐 좀 이상 프린트가 뭐 잘못됐는데 여기에 또 이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인테그랄 ax 인테그랄 ax승 dx를 적분 하면은 이거는 ax승은 그대로 되는 건데 여기 분모에 ln a 플러스 컨스탄트 c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exponential x의 dx 해주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이정수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exponential x를 dx exponential x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 2의 x 더하기 c예요. 그렇지. 이 x승, exponential x 요거는 뭐 미분해주면 바로 되는 거잖아. 뭐 요거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해주면은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데 뭐 이거는 뭐 외워놔 이제 ln x 이렇게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고 그러는데 y는 fu고 u가 gx일 때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요걸 적분하는 거 이거 따로따로 해주면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해줘야 되지. 요걸 미분해주면은 어떻게 돼? 미분한다. 이걸 d du fu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f 다시에다가 u가 이제 gx라고 그러니까 이게 x로 미분해야 되겠네. 이게 u가 아니라 dx로 미분해야 되겠네. x로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d의 x승인데 f의 u가 어떻게 된다고? u가 gx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요걸 이제 미분해 주면은 전체 미분해 주고 요게 전체 미분해 주고 이게 f 다시 g x에다가 어떻게 안에 거 미분해 주고 g 다시 x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 거꾸로 생각해 줘야 돼.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쉬운데 미분하는 거는 쉬운데 적분하는 건 어렵다고. 근데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분 적분인데 이 밑에 거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지. 이게 부분 적분, 부분 적분. 부분 적분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요렇게 하는 거지. 이 부분 적분은 뭐 이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u하고 v하고 요게 뭐 어떤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같으면 t에 대한 함수인데 요걸 전체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장지훈 u 곱하기 v가 있는데 장지훈 네. 어떻게 돼 이거? 그 U 프라임 V 음 플러스 U V 프라임이 됩니다. 뭐라고? u 프라임 v에다가 v를 했어요. 이거 v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부분 적분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이퀄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야. 내가 뭘 해도 똑같다고 뭘 해도. 그러니까 이걸 각각을 미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같으니까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같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 적분을 해준다고. 적분. 그러면 적분해주면 미분한 걸 적분해주면 다시 이걸 적분한다. 양변을 인테그랄. 그러니까 u에 v에 미분한 거 이게 되면 뭐 d 뭐 t라고 합시다. 뭐 t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u에다가 v 요걸 이제 인테그랄 해줘. dt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건 미분한 걸 적분해 주니까 똑같지. 이거는 이쪽 왼편은 이건 뭐야? u 곱하기 v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따로따로 적어주면 인테그랄 u v dt에다가 플러스 u v 프라임 dt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요 부분만 여기 적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이제 넘긴 거지. 이쪽을 이걸 넘긴 거로 이쪽으로 넘긴 거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테그랄 u 프라임 v의 dt는 u 곱하기 v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u의 v 프라임 dt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적분법은 뭐 적분 중에서는 제일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뭐 지금은 이게 안 나오는데 아마 뭐 익스포넨셜 곱하기 뭐 사인 뭐 요런 것들 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 적분법. 뭐 나중에 나오면 내가 한번 다시 설명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요거 부분 적분법 일단까지 하면은 요거는 이게 인테그랄에 u의 v 프라임 d 뭐 d 여기는 x라 있네. x 뭐 그러니까 아르규먼트가 x가 돼 있는 거고 뭐 우리는 사실 다 t로 할 거야. x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x로 많이 썼던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과 해 이제 지금까지는 미분에 대해서 했어서 그러니까 미분이 이제 방정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걸 보면 미분 방정식에 그래서 도함수를 포함한 거 미분이 들어가 있는 걸 포함하는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쉽지는 않다고. 우리가 이거 미분하라 뭐 적분하라 하면은 요 자체를 그냥 그 하는 건데 이게 이퀘이션으로 돼 있다고. 그럼 이런 어떤 특정 값만 이걸 만족하는 거거든. 이걸 만족하는 걸 이걸 해라고 그러는데 솔루션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지. 이 fx가 sin x를 미분하면 fx가 sin x일 때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 만약에 이걸 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해보자고. 거꾸로 해보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dx, fx를 이게 fx가 sin x일 때 이걸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이게? 전강민.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sin x 미분.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그렇지. 코사인 x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미분하면 이걸 다시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x 이 미분을 한 번 미분했을 때 f 프라임이 지금 코사인 x인데 f의 더블 프라임이 되면은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 코사인 x를 또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정성우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sin x지. 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코사인 x. 그러면은 이걸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 더블 프라임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이게 sin x 마이너스 sin x라고. 그럼 sin x는 뭐예요, 이게? sin x는 fx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마이너스 fx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걸. 그러니까 fx를 더블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거가 어떻게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는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왔냐면은 요걸 일단 주어지고 fx가 sin x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이렇게. 이거는 쉬워. 이건 쉽다고. 이지하다고. 쉽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fx가 뭐가 주어지고 나서 그걸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하는 거는 해서 뭐 이퀘이션 만들어내는 건 쉽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딱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요걸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이쪽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될 거 아니야. 플러스 fx.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fx에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랑 더하기 자기 자신을 더하기를 했더니 제로가 나왔다. 이걸 만족하는 걸 이제 풀어내야 된다고. 이제. 이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이퀘이션하고 이게 완전 다른 거라고. 이게 이 얘하고 1번하고 이거하고 2번하고 이게 완전 달라, 이게. 1번은 그냥 fx를 줘놓고 이걸 이퀘이션을 만든 거고, 이제 우리한테는 그 거꾸로 가는 걸로 해서 fx를 주고 fx에 대한 미분 방식을 주고 이제 다시 원래 거에 fx를 찾아라고 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퀘이션만 주면서 나보고 이제 찾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지. fx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 이게. 그래서 요런 이퀘이션을 주는데 요걸 미분 방정식을 하려면은 미분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 있어야 돼. 미분이라는 거는 그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가장 기초적인 이제 요소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뭔가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적분도 좀 잘 알아야 되고 대충 이렇게 되겠다라는 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요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다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런 것들을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아마 대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미분 그 캘큘러스 하면서 공학 수학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미분 같은 거 많이 배웠을 텐데 뭐 공부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더 나가야지 이걸 풀 수가 있다고. 이 RLC 회로를 분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은 y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네. 그다음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독립변수, 이게 독립변수로 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y는 fx 같으면은 요런 것들 x 여기 y는 x에 지금 디펜던트 한 거잖아. 이거는 y는 x에 의존하고 있지. 한다. 요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러고 이걸 독립변수.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니까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종속변수라고 그래. 뭐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뭐 이런 걸 시험 내지는 않을 거야. 뭐 fx. 근데 이거 뭐 어떤 기본적인 건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풀려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독립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y가 되는 거예요. y. 종속변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이 여기 나타나니까 요거 이제 안 나와 있지만 y 프라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d에 dxy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종수 변수는 여전히 y고 여기 독립 변수는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w의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데 w 프라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상수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w가 d에 w가 d 람다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람다 뭐 상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람다 독립 변수는 상수고 람다이고 이 종속 변수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W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오메가 뭐 이건 다 둘 다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이제 요거는 람다라고 그러고 요거는 람다.
람다, 람다. 이거는 W는 아닌 것 같고 오메가인 것 같아요. 오메가. 대문자가 요거지. 요 옴을 우리 적는 거 있잖아. 몇 옴, 5옴, 뭐 10옴 요렇게 적는 거. 요게 대문자 오메가고 소문자 오메가는 요렇게 적어. 요거하고 오메가 요렇게 적는 거. 이건 대문자, 그리스 문자로. 이게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서양 이 수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다 했잖아. 뭐 동양에서 한 수학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무슨 방정식 이런 거, 뭐 간단한 방정식 이런 거나 풀었지 무슨 대단한 거가 없었던 것 같아. 뭐 무슨 뭐 좌표계가 도입된다든지 뭐 이런 아주 혁명적인 일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그리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쓰던 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현실인데, 근데 뭐 걔네들도 이제 뭐 이렇게 X, Y 이렇게만 하다가 뭐 A, B, C 이런 것들은 상수로 쓰고 있잖아. 그 X, Y 이런 것들은 Z 이런 것들은 뭐 좌표계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변수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더 변수가 써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문자 자기네 뭐 조상들이니까 그리스에 쓰고 있던 그리스 문자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dx, dt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x가 종속 변수이고 여기는 t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지. 우리는 앞으로는 대부분 다 우리는 앞으로 t가 다 변수야. 우리는 전자과에서는 t가 다 변수라고. t가 독립 변수가 되고, 그래서 또 t가 변수라는 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립 변수라는 거는 뭐라면 x축이 t라는 거야. x축이 t라고. t에 대해서 뭔가를 뭐 미분하든지 적분하든지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독립 변수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종속 변수는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볼테지, 커런트, 뭐 그다음에 파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우리가 전자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볼테지하고 커런트하고 뭐 그 볼트하고 전압, 전류, 뭐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네 가지가 거의 키지. 우리 전자과가 보고 있는 게. 그 보는 대상은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주로 X축은 타임으로 거의 결정이 된다. 타임 아니면은 뭐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주파수라는 걸 배우는데, 주파수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타임에 뭐 주파수를 배우더라도 타임이 더 중요하긴 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미분 방정식인데, 뭐 이걸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뭐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여러분들 저기 뭐냐 전자기하에서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뭐 라운드라는 거, 이게 그 미분을 하는데 이게 뭐 dy, dx 뭐 이렇게 적는 게 있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동그랗게 적는 게 있어. 라운드 y, 라운드 x 이렇게 적는 게 있어. 이게 요거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건 우리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걸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거는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이 뭐냐 하면은 뭐 똑같은 건데, 이거는 y가 x에 대한 함수야. 그러니까 y는 사실은 뭐냐, f의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편미분 방식은 뭐냐 하면은 y가 f에 대한 x에 대한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u에 대한 함수이고 뭐 z에 대한 함수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편미분이라고 해. 편미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주로 이제 라운드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편미분,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fx 중에서 이 상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것도 있고 요것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편미분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체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내가 뭐 이걸 뭐 시험 문제 내고 뭐 그러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아마 저기 전자기학 할 때 아마 요게 개념이 나올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상미분 방식인가 편미분 방식인가 뭐 하면은 요거는 뭐 앞에 거는 요거는 상미분이고 뭐
dy dt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y가 fx로 x에 대한 함수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함수네. 이것도 상미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라운드로 돼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편미분, 이것도 편미분 이렇게 되겠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돼? u를 어떻게 x에 대한 거랑 y에 대한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u는 펑션이인데 x에 대한 xy에 대한 펑션이 된다고. 이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두 번째 항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이걸 편미분이라고. 파셜이야. 파셜 편미분이 아니라 파셜 편미분하는 게 부분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파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보면 u가 x에 대한 거 y에 대해서 미분에 각각 미분했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 보면 u는 f의 x, y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거의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거 뭐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뭐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선형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우리가 리니어하냐 아니냐, 리니어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미분이나 적분 기호가 아까 내가 리니어라고 했잖아. 리니어라는 오퍼레이터인데 이게 아까 어디 적어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 리니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나와. 이게 앞으로 리니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여러 개 뭉쳐놨는데 그걸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로만 지금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리니어가 되느냐 아니면 넌리니어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 이게 넌리니어 비선형을 우리가 넌리니어 그러거든. 넌리니어 그런데 넌리니어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뭐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저 뭐냐 기상 예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게 기상청을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 기상청 사람들이 뭐 비하해서 이거 뭐 구라청이라고 그러죠. 구라청. 하도 그거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거의 불가능해.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원래 불가능한 걸 그냥 예측하는 걸 뿐이야. 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췄을까가 더 대단한 거야. 이게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상을 이제 예측을 하고 날씨를 예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 날씨 시스템이 날씨, 기온 뭐 그다음에 뭐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넌리니어 시스템이야.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뭔가 계산하고 뭔가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건 다 리니어한 거야. 이게 리니어 해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넌리니어한 것들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 불가능해. 아무리 좋은 뭐 컴퓨터 갖다 준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그냥 그 패턴으로 찾는 거라고 패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그 기상청이 구라청이라고 자꾸 못 맞추고 그런다고 비하해서 그러는데 이 원래 이거 자체가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못 맞추는 이게 그 맞추면 대단한 거야 이게. 그 자체가 뭐 마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해. 몰라. 하여튼 그 얘가 별로 안 좋다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뭐 내가 어떤 학생하고 이게 인터뷰를 이게 뭐 얘기를 하고 나서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거 내가 어떻게 맞춰 그걸. 이 학생이 어떻게 살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불가능하다고. 나도 내 인생은 모르겠는데 그 예측하는 거가 불가능하다. 그 왜? 인생 시스템 자체가 이게 넌리니어 시스템이 때문에 그래.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앞으로 뭐 하면 되고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은 내가 뭐 A만큼 뭐 하루에 뭐 5시간씩 예를 들은 거야. 내가 뭐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면은 공부하면 삼성이 붙는다. 그럼 5시간 공부하면 삼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만약에 그 이퀘이션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5시간 공부한다고 이게 뭐 떨어지고 6시간 공부한다고 뭐 붙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게 조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고. 하여튼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선형 방정식 이렇게 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fx 이런 것들이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리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분에 대해서 이게 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뭐 이 x에 대한 어떤 펑션으로 다 나타나면은 그걸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 선형 미분 방정식. 요런 것들 예를 들어 요런 거. 이건 잘 봐봐 이게. 이거는 x가 t에 대한 함수지. 그러니까 x는 f의 t에 대한 함수라고. f 펑션의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두 번 미분한 거고 이거는 한 번 미분한 거고 이거는 상수잖아. 이거는 상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 두 번 미분 이건 두 번 이거는 한 번 미분 한 값에다가 뭐 상수하고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수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선형성이라고. 선형성. 이게 선형성이야. 리니어하다고. 근데 이 뒤에 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요 생각이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이잖아. 그럼 y는 f의 x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해. 그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는 내가 뭐 돼? 이것도 안 돼 이거. 잠깐만. 너 지금 막 적고 있는데 이거 또 안 되네. 그래서 그 미분한 거가 뭐 이게 요게 이 미분한 그 자체로는 되는데 요게 보면 sin y가 갑자기 드러났다고. 이게 뭐 y가 x에 대한 함수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따로따로 나타나니까 이거는 선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 판단해라 이런 시험 안 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형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이게 선형 방정식이 이게 미분 방정식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내가 여러분들 풀어라 이건 불가능해. 나도 못 풀거든. 나도 못 푸는 건 아니고 하여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온다든지 수업에 나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리니어한 거야. 그 리니어하다는 게 이미 깔려 있어. 리니어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이걸 할 수가 없거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미분 방정식 중에서 이제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 방정식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해라고 자명하다 뭐 그냥 트리비얼하다 이 말은 쉽다 이 말이잖아. 굉장히 뭐 그냥 트리비얼하다 뭐 이게 굉장히 트리비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하고 이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비얼하다고 그러거든. 뭐 임포턴트하다는 건 좀 중요하고 뭐 이런데 어떤 것들이 그냥 트리비얼하다. 이건 뭐 굉장히 트리비얼해. 뭐 굉장히 뭐 아무도 아니라는 거거든. 이런 것들 트리비얼한 거 딱 보면 아는 거. 보면 아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잘 봅시다. 한 번 미분, 요걸 잘 보세요. 한 번 미분한 거랑 y 프라임하고 더하기 y하고 했더니 이게 1이 됐다. 요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이거 뭐 푸는 건 사실 좀 어려워.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y가 1이면은 이거 만족해 이거. y가 1이면은. y가 1이면은. 왜냐하면 y가 1이면은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y 프라임 뭐가 돼? 조성우. 0이 됩니다. 0이 되지 그러니까. 0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럼 0 더하기 1은 1. 맞네 이거. 이거는 내가 y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내가 뭐 그냥 이 굉장히 간단한 y가 1이니까 요거만 본 거지 사실은. 이 프라임 할 때 제로니까 이 상수 y를 상수로 두면은 y가 1인 거 요거만 본 거야. y 프라임은 빼면은 굉장히 쉬운 거죠. y 1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y의 프라임 더하기 y는 3이다.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어? 이것도 트리비얼 솔루션입니다. 그럼 y는 요 부분만 딱 포커스를 맞춰보면 요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y는 3이거든. y는 3이라고 두면은 y는 3이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y 프라임을 해주면 제로가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네. 이거 뭐 이게 쉽네. 이게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냥 보면 아는 거 그냥. 요것도 솔루션 중에 하나지.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가 추가돼야 돼.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봅시다. 이게 y니까 만약에 sin x일 때 이거 만족하느냐? y가 sin x일 때 이걸 계산해 봅시다. y sin x일 때.
뭐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상태니까. y 프라임 더하기 y가 1인데 만약에 y가 sin x다. 요거에 만족할까? 그러면 y 프라임을 해봅시다. 그럼 y가 sin x라고 하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걸 넣어주면은 대입을 해주면 이것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 코사인 x 더하기 sin x는 1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x 더하기 sin x는 뭐 사인 공식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2에 사인의 x 플러스 뭐 4분의 파이가 1이다. 뭐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뭔가 뭐 특별한 뭔가가 있겠지. 이게 뭐 만족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늘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이게. 요게 성립하지 않지. 요거는 뭐 물론 만족하는 x는 있는데 이게 y는 x 그 방정식이 아니라 그리고 뭐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이건 아니라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트리비얼 솔루션도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어야 돼. 미분에 대한 감, 적분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트리비얼 솔루션까지는 구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뭐 대충 보면은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충이라도 뭐 이게 알 수가 있는 거는 그거 다 빼자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그냥 트리비얼 솔루션 그냥 우리가 보면 대충 아는 건데 뭐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봐야 돼. 일반의 제너럴 이퀘이션하고 제너럴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거야. 두 가지. 제너럴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그러니까 일반해와 특수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뭔가 나왔다. y의 a 프라미 y가 뭐 1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뭐 어떤 일반적인 해하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하고 이제 두 개를 나눌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해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해 1번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너럴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할 거야. 이게 제로를 넣을 거야. 뭐냐면은 이 상수로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해서 이걸 풀 거라고. 요걸 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대신에 이게 0, 뭐 이게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0을 넣어서 풀 거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뭐야? 여기에 대해서만 방정식 미분하는 요 텀만 가지고 내가 뭔가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 제너럴 솔루션 여기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프라임을 했을 때 y 프라임하고 자기 자신하고 더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이거 요거밖에 없어. y는 어떻게 요거는 요거밖에 없다고.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y는 어떻게 되냐?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뭐 t라고 합시다. 뭐 t에 대한 함수라고. 요거밖에 없어. 컨스탄트에다가 요 미분해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y의 프라임을 해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요렇게 되거든. 그럼 요 두 개 합하면은 제로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잖아. 하여튼 뭐 요거는 뭐 이게 되는데 이제 이 제너럴 솔루션 뭐 나중에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이걸 제로로 두는 거. 이 어떤 여기 들어가는 요거를 제로로 두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제너럴 솔루션 말고 이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요걸 두고 하는 거야. y에다가 뭐 어떤 1이면은 y1이라고 두고 이제 요걸 구하는 거예요. 아까 뭐 트리비얼 솔루션하고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나중에 내가 그 차이를 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요걸 두고 이거 맞으면 이 맞구나. 그럼 여기서 나온 여기서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은 뭐냐 하면은 y는 t는 뭐 t라 합시다. t라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1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에 찾은 거랑 파티클 솔루션에 찾은 거 요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을 거고 적을 건데 물론 이 C는 이제 정할 수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미분 방정식 반드시 y 제로는 뭐 1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거든. 반드시 제로일 때는 아니면 뭐 y 제로일 때는 2였다 뭐 이런 어떤 값들을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 넣어 보면은 어떻게 되냐? y 제로일 때 2는 넣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주어지면 y 제로는
C 더하기 1인데 이게 2니까 C는 뭐가 돼? 1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고 요걸 이제 좀 이따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다음 조건을 가는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거는 뭐 쉬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거 y 프라임이 코사인 x다. 그러면은 y는 뭐가 되겠어? y는 뭘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나오는 거야? y는 김상민. 왜 또 갑자기 킹덤이야? 킹덤 김상민 이렇게 돼 있네. 어. 그 사인 x 미분하면 나옵니다. 그렇지. sin x지. sin 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냐.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정확하게 주면 요 컨스탄트가 붙어야 되지. 컨스탄트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되니까 컨스탄트는 제로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제 이 c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건 뭐가 주어진 거야? 요게 주어졌네. y 제로가 제로 요 이니셜 값 요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y 제로에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제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x에다 제로 넣으면은 사인 제로는 제로거든. 그럼 y 제로는 제로 더하기 c.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 있거든. 그럼 c는 제로 해야 되겠네. 그럼 이건 제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y는 sin x 요 두 가지에서 y는 sin x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 그림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y의 프라임이 코사인을 만족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sin x 더하기 c라고 여기만 c가 어떤 값이 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인 곡선이 요렇게 사인 곡선 이건 제로일 때고 사인이 뭐 2일 때 이게 2일 때 c가 2일 때 요렇게 이게 위로 올라가고 4일 때는 요렇게 되고 뭐 요런 거 수만이 많은 뭐 마이너스 2 같으면 요렇게 되고 요런 이퀘이션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y가 제로가 제로 요 이니셜 값 0일 때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거밖에 없다고. 요 수많은 그 솔루션 중에서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제로일 때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y가 sin x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상수 조건을 통해서 이제 상수를 결정하고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이 이니셜 값,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기 값을 말하는 거야. 초기 값.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미분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이 보면은 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문제. 이게 생각해보면 완전 똑같은 문제야. 어떤 솔루션을 내가 fx라는 걸 뭐 fx는 뭐 c다라는 걸 이걸 풀기 위해서 뭔가를 뭐 하는데 지금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미분방정식이니까 요 프라임 한 것까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이퀘이션을 푼다, 방정식을 어떻게 푼다, 미분이 들어가든지 뭐 이거는 푼다라고 할 때 어떤 걸 계산하고 뭔가를 푼다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성이 이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자신 이게 어떤 이게 어떤 이게 주어진 값이 아니 이게 했을 때 이 주어진 값을 빼고 그 시스템 그 자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시스템이지. F 프라임이 플러스 자기 자신하고 요게 제로가 된다는 거. 요렇게 풀다 할 때 요게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주어진 외부에서 이거는 주어진 값은 뭐냐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을 차단시키는 거야.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외부 조건을 이제 추가하는 거지.
추가해서 이제 요 외부 조건, 그러니까 자기 자신, 뭐 인생도 마찬가지잖아. 뭐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내가 뭐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삼성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전에 뭔가 취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 뭐 자격증 따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외부적인 걸 차단한 거잖아. 외부적인 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외부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뭐 먹을 게 없다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당장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 공부하는 시간이 빠지겠지, 당연히. 아니면 갑자기 뭐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뭐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뭐 병원비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건이다 뭐 돌아 죽었지만은 그 사람 뭐 그러면 난 뭐 사실 뭐 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잖아. 그냥 건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물주, 만약 아버지가 뭐 건물주다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뭐 이거 민방지가 안 풀어도 괜찮잖아. 그냥 뭐 건물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외부 조건, 내부에서 내가 어떻게 추가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퀘이션 푸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어떤 일들을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라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살아가다가 반드시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 응? 응? 문제들 뭐 하여튼 문제를 뭐 맞닥뜨리는,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 맞닥뜨린다는 게 좀 이상하네. 문제를 직면하게. 이 상황에 문제에 직면한다네. 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돼. 뭐 어떻게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쉽게 생각하면 내가 뭐 전자 수학에서 내가 A뿔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나중에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 뭐 그런 뭐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뭐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뭐 이것도 다 문제지. 뭐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거, 일단 구분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이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찾아내야 돼.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요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막 아파하고 해봤자 이 할 수 없는 거 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나한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이거 뭐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 중에서 그 코로나 상황이 나한테 지금 닥쳤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왜 이렇게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지냐.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뭐, 음? 뭐,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중놈들 밉지. 나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 걔네 뭐 가서 뭐 때려줄 수도 없고.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빨리 백신 맞고 빨리 뭐 나도 빨리 해외도 좀 놀러 가고 뭐 아니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이것이 뭐 아무도 안 되는 거잖아. 이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살다 보면 문제에 직면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 이게. 응? 근데 그 쉽지는 않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요 부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잘 한번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지금 뭐 전자수학에서 뭐 예를 드는 거야. 전자수학에서 A플 받고 못 받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헤로인원에서 A플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당면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다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떤 부분인가를 잘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정도구나. 그럼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거든. 쓸데없이 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맞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방정식도 보면은 똑같아 이게. 방정식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 외부에서 이게 주로 이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게 외부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주로 이퀄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외부에 주어지는 거 일단 제로 시키고 내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게 내부적으로 뭔가 발생되는 것들이거든. 거기서 그걸 하고 요게 이제 주로 제너럴 솔루션이 여기서는 이 제너럴 솔루션 아까 말했던 이 제너럴 이 초이값 여기서 보면 이게 일반에 이게 그다음에 파티클 솔루션은 이제 밖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야. 이 파티클 솔루션 바깥에 여기 이 어떤 특정 여기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되는 거랑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뭔가 되는 거랑 외부에서 어떤 뭔가가 추가가 될 때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하고 이걸 좀 잘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니셜 컨디션은 이제 내가 초기 값이야. 초기 값. 내가 이재용이 아들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뭐 이재용 아들 같으면 뭐 보니까 지난번 뭘 보다 보니까 이재용 아들도 뭐 되게 공부를 잘 못하나 봐. 뭐 근데 공부 못해도 뭐 별 상관없잖아. 뭐 그죠? 어, 아버지가 뭐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뭐 이러면 뭐 완전 횡재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초기 값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이 처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로 처음에 초기 값 제로가 이제 이게 이 이니셜 초기점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이니셜 포인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초기 값을 나타내므로 이걸 초기 조건 뭐 초기 조건이라고 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초기 조건을 포함하는 방식을 초기값 문제라고 그러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게 초기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하려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야. 초기값 문제라고 그러고 이걸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그래. 한번 적어보라는 거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초기값 조건 뭐 이런 것들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잘 봅시다. 이게 이거는 이제 외부 조건을 일단 제로로 시켰네. 이제 내부적으로 되는 거야. y 프라임에다가 더하기 y를 했더니 제로가 됐대.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y는 컨스턴트 c에다가 exponential minus t 요렇게 되는 거. 요거밖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밖에는 없어. 뭐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해본 거야 이미 사람들이 다 해보니까 요거밖에 만족을 안 되더라는 거야. 물론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걸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이거 그냥 그러면은 다 해보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것들 Y에다 다 때려 넣어보고 이걸 다 해보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푸는 방법을 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요걸 뭐 봐드립시다. 그래서 Y는 C의 exponential minus T 요걸 만족하거든. 해보니까 요거밖에 없어.
하여튼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어떻게 된다고? y0가 2라는 이 초기 조건을 주어졌네. 그럼 y0에 넣어보면 뭐 제로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제로 넣으면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제로 0이니까 이게 1이네. c네. 이게 2가 된다. 그럼 c는 2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c 대신에 그러면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제로일 때 이거 이 x축이 뭐 t라고 하면은 뭐 여기는 x라고 했는데 x라 했으니까 x 뭐 이거 t라고 해서 이 x 이 t를 t라고 합시다. 그냥 exponential 마이너스 t 지금 다 x 그러니까 이게 좀 수학에서는 x로 많이 적고 이 x축을 우리 전자과에서는 다 t로 잡거든. 물리나 전자과 뭐 이렇게 기계과 이런 데는 다 x로 안 잡고 t로 잡는다고. 그래서 뭐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 감소한다. 요게 초기값이다. 초기값이 굉장히 중요해. 초기값을 결정을 해야지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된다고. 그렇고 그럼 왜 이렇게 다 이거 없어져 버리나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다 뭐가 있었는데. 그럼 요게 감쇄와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원래 뭔가 그림이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올렸네. 이게 좀 PDF로 바꾸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dt yt가 어떻게 되냐면은 k의 yt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건 사실 물음표가 아니라 뭐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도 옆에도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 뭐냐면 커피 잔이 있는데 이게 좀 잔이 있는데 이렇게 커피야. 그럼 요게 커피에 여기 뭐냐면 커피 온도가 yt야. yt 이렇게 뭐 김이 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 yt 커피 잔이야. 커피 잔. 그러니까 yt가 여기서 yt가 커피의 온도야. 온도가 커피 온도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커피 온도의 변화량이지. dy dt는 커피 온도의 변화량, 커피 온도니까 온도의 변화량인데 어떻게 온도의 변화량이 뭐에 연관이 된다고? 뭐라고? 커피의 온도의 함수라는 거야. 커피 온도. 변화량하고 커피 온도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은 커피 온도가 굉장히 높다. 뭐 200도다, 뭐 100도다, 뭐 물을 끓여가지고 뭐 금방 식을 거 아니야. 좀 이따 식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금방 식겠지.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량이 굉장히 빨리 된다고.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도씨일 때 yt가 이러면은 금방 식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한 30도씨다. 그럼 뭐 거의 상온이잖아. 그럼 거의 뭐 온도가 거의 유지된다고. 유지된다고. 뭐 여름 같으면 뭐 겨울 같으면 30도로 금방 식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하면은 변화량이 어떻게 자기 온도에 그게 온도의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내가 온도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량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이게 뭐 온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K가 이제 0보다 작으면은 감소하는 양인데 K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양인데 그다음에 뭐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미생물 이런 거 할 때 미생물 예를 들어서 이게 YT가 미생물의 양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온도의 양이고 여기 보면은 YT가 미생물의 양이다라고 하면은 미생물의 양의 변화량 이거는 DYT의 DT는 K의 YT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야 미생물의 변화량 미생물이 얼마나 증식하느냐 이 말이지. 양은 뭐에 해당된다? 미생물의 양의 그 함수라고 미생물의 미생물의 양의 함수라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많으면은 더 많이 증식할 거 아니야. 걔네 금방금방 쑥 넘어가더만 뭐 곰팡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보니까 미생물들 금방금방 막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뭐 반감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써.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이 자기 자신을 미분했을 때랑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함수가 요게 어떤
어떤 상수라는 K라는 상수라는 그 관계로 이렇게 주로 된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뭐 어떤 감쇄하든지 성장하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어.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뭐냐 뭐 이게 뭐 우라늄 같은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은 뭐 반감기 뭐 이런 것들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게 요 이퀘이션을 이렇게 주어져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게 다 없어졌네 이게. 되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 그림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네.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좀 내가 다시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다시 보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D제곱에 YT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이거 미분한 거 이게 거리 이게 스프링이 있을 때 이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 있고 뭐 이게 이제 있을 때 이게 이제 제로인 상황이네. 이게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딱 이게 F가 제로일 때 이거는 F가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K에 YT일 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YT 이게 제로이고 이게 0일 때고 YT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야 이게. 이거 뭐 스프링 할 때 이거 다 나왔었어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뭐 정확하게 몰라도 뭐 별 큰 상관 없는데 하여튼 뭐 요걸 좀 알아보면 이게 이제 이 거리의 제곱 이 F는 MA잖아. A라는 게 얘기했지만은 A라는 게 이게 가속도니까 dv dt가 되는데 이 V라는 게 어떻게 또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 거리가 y라고 했거든. y. 그러니까 이게 d의 제곱에 y에 dt의 제곱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F는 MA는 어떻게 뭐 yt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는 F는 MA고 MA가 어떻게 된다고? 이 Y에 대해서 마이너스 K의 컨스턴트로 이렇게 된다고. 뭐 이거 아마 무슨 뭐 후크의 법칙인가 아마 그럴 텐데 나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 나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한 20몇 년, 30년 만에 나도 처음 보는 이퀘이션인데 전자과학에서 이거 안 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걸 이제 넘겨보면은 어떻게 D 제곱에 T 제곱 YT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오메가 제곱에 이게 YT 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이 넘어오면서 사실은 여기 오메가 제곱을 바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걸 m에다가 k에다가 yt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양변에 이제 m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누면은 더하기 m분의 k의 yt는 제로인데 이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요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루트 이걸 이제 오메가 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많이 표시해. 이렇게 질량분의 뭐 어떤 그 용출 상수 k는 용출 상수인데 뭐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그 조화진동 이렇게 되는 거. 뭐 이거 뭐 알 필요는 없어. 내가 뭐 이걸 뭐 시험 문제 이게 뭐 물리 시간에 했던 거 이걸 내가 내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이게 마찰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찰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2차 미분 방정식하고 2차 텀하고 1차 텀하고가 뭐 이퀄이 제로가 요렇게 돼. 근데 이게 이제 마찰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고. 이게. 여기는 또 그림이 또 나와 있네. 예.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이 아까 앞에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달라지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마찰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찰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거든. 속도가. 그럼 속도가 변하니까 이 속도가 변하는 걸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 거야. 이게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속도에 따라서 뭐 속도라고 이제 속도에 뭐 관계된 어떤 텀이지. 텀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는 뭐만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 MA 텀, 제곱 텀하고 요렇게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속도되는 이 마찰력이 이제 관계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럼 요게 이제 1차 텀도 들어가는지 1차 미용 텀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감쇄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만약에 외부적으로 또 힘을 또 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퀄은 뭐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돌아가는 거고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외부 텀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외부의 힘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적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용철에 대해서 뭔가 이퀘이션을 적어서 하는 거는 보통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 2차 미분 방식. 2차 미분 방식. F는 MA에다가 이제 1차 텀하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텀. 요게 외부의 힘 요렇게 닿는다. 이게 요 두 개만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찰력도 없고 외부 힘도 없을 때 그냥 스프링이 이제 왕복 운동하는 거 요거는 이제 주기 함수가 되겠지. 주기 운동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들어가면은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마찰력이 생기니까 이제 주기가 안 되겠지. 그 주기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주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게 완전 주기 운동이 안 되는 거지. 서서히 이제 줄어가는 거지. 앰플리튜드나 뭐 이런 것들. 그럼 요거는 이제 외부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그러니까 주기 운동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찰력이나 외부 힘이 없을 때니까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2차 텀으로 표시가 되는데 마찰력이 들어가면서 1차 텀이 하나 더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이퀘이션이 들어가면서 이제 외부의 힘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거랑 똑같아 이게.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보겠지만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전기 전자 회로에 이제 응용하는 건데 이게 거기까지만 딱 하고 넘어갈까? 그래서 보면은 보면은 이게 사실 여기도 없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전자과니까 전기 전자 회로에 이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거든. 그 요게 전기 전자 회로 예,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요 소자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이 세 가지 소자 요거만 R, L, C 요 세 가지만 다룬다고. 뭐 다이오드도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이오드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넌리니어. 그래서 R, L, C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아마 R만 했을 거야. R만 지금 1학기니까 아직 R 가지고 아마 하게 레지스터에 대해서만 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L하고 C하고 이제 나올 텐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L하고 C하고 배웠어 이거? 배우정? 네, 이거 L하고 C하고 배웠어?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아 배웠다고? 그럼 뭐 다행이네. L하고 C하고 L은 이제 인덕터를 말하는 거고 인덕터. C는 캐패시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콘덴서라고 하는 거. R은 이제 레지스터고. 레지스터. RLC 요게 이제 우리 세 가지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든지 뭐 이걸 증명하기는 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 증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하든지 다 이게 리니어 소자거든. 리니어 소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미분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돼. 리니어한 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거는 뭐 아마 옴의 법칙 이거는 뭐 아마 뭐 이게 옴의 법칙이 요 옴의 법칙 V나 IR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뭐 그 물리 시간에 물리를 아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V나 IR 그러니까 요게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보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대상이 전자과에서 보는 대상이 커런트 I랑 어떻게 볼테이지 V랑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 그 여기 R이라는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 I랑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 뭐 E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V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V. 근데 이걸 다 바꿨는데 이게 좀 VC라고 다 바꿨는데 이게 좀 하여튼 이상하게 되면서 좀 이상하나 봐 이게. 뭐 E라고도 하니까 뭐 E랑 이게 VR로 생각하면 돼 VR. 이게 뭐 V라고 해 V. 근데 이걸 다 바꿨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면서 이 원래 그림도 여기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거 또 없어졌네. 그래서 요 일단 이게 소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냐 하면은 어떤 소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막 R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R 레지스터가 써면 다음에 이게 커런트랑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VR이 될 거 아니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VR과 여기 R에 통과되는 요 통과되는 요 관계가 뭐 이거는 뭐 IR 똑같이 통과되는 거야. 뭐 어차피 전류가 뭐 없어지진 않으니까 통과되는 요 관계가 요 두 개의 관계 IR과 VR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어떤 관계에 있어? 김성열 네, 어떤 관계에 있어 이러면 이 IR하고 VR하고 이게 레지스터일 때 어떤 관계에 있어? 어, I는 R분의 V입니다. 뭐 하여튼 I는 R분의 V라고 해도 VR은 요게 이게 리니어 관계이지 이게 V는 IR이니까 이거 I하고 이거 잘 보면은 이게 I하고 V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R이라는 상수에 이게 일차 함수야 이게 보면은 I라는 게 이게 X축으로 잡고 이게 V라고 잡으면은 요게 R 이 기울기가 R이잖아. 일차 함수 관계에 있다고.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고. 제일 쉽지 이게. 뭐 물론 여러분들 뭐 아마 병렬로 연결하느냐 뭐 직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뭐 R분의 1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좀 약간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하여튼 리니어 관계에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쉽다고. 근데 이게 이제 커패시터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커패시터 이게 C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이 C라는 소자 또 여기 봅시다 C라는 소자에서 이게 이게 통과되는 게 IC고 뭐 똑같이 되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C가 통과했다 이러면은 이게 리니어 관계에 없어 이게 리니어 관계에 없고 리니어 관계가 아니라 좀 이상이 돼. 그러니까 리니어 관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리니어 관계인 것처럼 안 보여. 이렇게 안 된다고 이게 I하고 V하고 요런 관계가 없다고 이 앞에 것처럼 이렇게 I하고 V하고 관계가 이렇게 R 이렇게 컨스탄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이게 뭐 여기에서 아마 이거 아나 Q는 CV 요걸 외워놓으면 좋은데 Q는 CV라는 거 이거 혹시 아나? 신민아 네, 이거 들어봐서 Q는 CV 이거 처음 들어서? 네. 뭐 하여튼 뭐 I는 요거는 들어봤어 이거는 들어봤어 I는 C에 DV, DT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들어봤어, 신민아? 처음 보는데, 요. 처음 봐? 네. 골치 아프네 이거. 응? 이거 내 지금 회로 이런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걸 내가 지금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네. 그래서 요게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안 되겠다 내 보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 하여튼 요건 요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요 퀴즈 요거 안 풀었는데 퀴즈 이건 이 강의 자료 2에 보면 그대로 나와 이게. 우리 수업 시간 푼 거야 똑같아 이거. 강의 자료 이거 2에 선행 대수 보면은 페이지 107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107인데 내가 풀어주는 수업 시간에 풀어줬어 이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고유값 무슨 람다는 뭐 이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가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고유 벡터가 2,1이고 6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고유 벡터가 이게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럼 이거 미분하는 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는 건 이거는 곱하기 돼 있으니까 한번 첫 번째 거 미분하고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대로고 두 번째 거 미분하는 거. 요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G의 T의 제곱에 F-T에다가 GT 마이너스 FT에다가 G 프라임 T 요렇게 되는데 이거 사실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쉬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D에 DT에다가 이게 F T에다가 FT 뭐 이게 다 알 텐데 내가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D에 DT에다가 어떻게 이게 결국 FT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G의 인버스 T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아까 두 배 곱하기 할 때는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해주고 앞에 거 미분해주고 그대로 인버스 T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해준다고. 그러면 FT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G의 인버스 T를 미분해준다고. 이걸 미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G의 인버스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이걸 미분해주면은 이건 사실은 G의 T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해준다는 거는 마이너스 1승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떻게 G의 T에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G의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은 그대로 넣어주면 요걸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요걸 넣어주면 F 프라임 T에다가 또 프라임처럼 되는 프라임 T에다가 G의 인버스 T니까 이게 G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GT 대신에 마이너스 이게 FT에다가 G의 T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G의 프라임 T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두 개 통분해 주면은 G의 제곱의 T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T에다가 GT에다가 마이너스 FT에다가 G 프라임 T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공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뭐 몇 번 해보면은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다음 세 번째 이거 LNT는 결국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오늘 한 거 뭐 문제 푼 거랑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내가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숙제야. 그냥 이 뭐냐 퀴즈 본 거랑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요 정리해서 하는 거 다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다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하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질문 없으면은 뭐 나 또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있어서 그만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